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집안 침하 현상이 심각합니다. 심한 곳은 1m 이상 침하되면서 공벽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공장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비만 오면 빗물이 줄줄 셀 정도라고 말합니다. 2조 원 규모의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SK 컨소시엄이 데이터 센터를 오는 2025년 건립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연계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한전이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통보해 데이터 센터 추진이 그만큼 늦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숙법소년들의 불법 행위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숙법소년들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신 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60여 건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87명입니다. 국내 발생 1,426명, 해외 유입 61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5만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2,28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2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5명을 비롯해 군산 2명, 익산 7명, 부안 1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56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9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주말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4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13명의 행정명령 위반자를 적발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4단계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합동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자율 접종합니다. 전라북도는 12,000명분의 얀센 백신을 확보해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곤란한 대상을 중심으로 자율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 접종 대상군은 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외국인, 대민 업무 종사자와 도서지역 주민 등입니다. 다만 시군별 대상군이 다른 만큼 접종 희망 지역 보건소 콜센터에 문의해 접종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집안 침하 현상이 심각합니다. 심한 곳은 1m 이상 침하되면서 옹벽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불안한 집안 위에 생산 공장을 지은 입주업체들입니다. 공장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비만 오면 빗물이 줄줄 새길 정도라고 합니다. 현장을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A업체. 공장 주변에 옹벽이 쳐져 있지만 일부가 심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옹벽과 맞닿아 있어야 할 땅이 침하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1명이 들어갈 정도로 집안 침하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B업체. 집안 침하로 공장벽에 균열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비만 오면 물이 샙니다. 지난 2년간 보수공사를 몇 차례 했지만 공장 내부는 누수 현상을 빚으면서 제품 생산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집안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이 좀 애로사항이 너무나 큽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까지 오니까. 이처럼 산업단지 집안 침하로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6곳. 이들 업체는 14블록 6만 2천여 제곱미터에 둥지를 틀었지만 집안 침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피해 대책위를 구성했고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사업 시행사인 LH에 집안조사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집안 침하가 지금 뭔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집안 침하에 의한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싶고 하지만 LH는 피해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토지 현황과 입지 여건을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국가시범 클러스터를 믿고 입주한 만큼 기업 운영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사실 국가산다 이런 것은 국가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입주시키고 그 기업이 자기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그다음에 그 고용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삼터라고 보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는 집안 침하 현상. 피해 업체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해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환경부의 광역 매립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광역 매립장 공모 참여를 놓고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커짐에 따라 환경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낭산면 폐석산에 묻혀있는 불법 폐기물 138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익산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으려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돼야 합니다. 익산시는 지역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적용되는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 예고와 변경 고시를 거쳐 9월 중에 시행됩니다. 다만 변경 고시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기존 6개월 기준이 적용되며 대상은 마동 GS자이와 수도산 풍경채, 랜드마크 47 등입니다. 2조 원 규모의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SK 컨소시엄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부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한전이 2026년 이후에나 전력망을 쓸 수 있다고 통보해오면서 데이터 센터 추진에 그만큼 늦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2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들어서는 새만금 509. SK 컨소시엄은 2025년까지 8개 동을 짓고 2029년에는 16개 동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력 개통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은 현 전력망 용량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현 전력망 용량을 넘어 전력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전 전북본부는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전력망 용량 증설에 5년 이상이 걸린다고 최근 군산시에 통보했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고장을 막기 위해 군산 7곳의 변전소의 보강 공사가 완료되는 2026년 이후에나 송전선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송전선인데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계획부터 해서 공사 기간이 보통 5년에서 6년이 걸려요. 예산이라든가 또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송전 쪽 철탑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민원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현재 전선으로는 더 이상의 전기를 수용할 수 없어 154kV 용량을 늘려 345kV로의 전선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 측의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SK 데이터센터는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통 연계가 5년 후나 가능해져 데이터센터가 지어져도 1년 이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거기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열로 이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뭐 이렇게 냉각기 이런 거를 가동을 시킬 수가 있대요.
SK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발전허가 신청을 내고 내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통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SK 새만금 투자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K뿐만 아니라 수상태양광 2단계 발전 사업 가운데 군산시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업투자형 450메가와트 추진도 5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탄소 중립과 미래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알리백, 전력망 구축이 터덕이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해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한동현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필요성을, 조남석 의원은 금강 자전거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익산이 지닌 훌륭한 자산을 토대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 지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3번에 걸쳐 익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을 강조하며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뽑혀야 민주당의 4연패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친환경 차량 등록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3%가량인 2만 9천여 대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라북도는 전기차 생산기지 등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음식점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촉법 소년들의 표적이 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신 뒤 해당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업주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법망을 빠져나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한산해진 거리. 자영업자들은 방역에 신경을 쏟아도 모자랄 판이지만 골칫거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이들입니다. 일반점도 있고요. 네. 저희 주점 쪽도 있는데 우리 쪽에 오는 애들은 젊은 애들이 위주를 많이 해요. 흉가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업주들이 바쁜 틈을 타 신분증 검사를 피해가거나 함께 온 어른들의 틈에 끼어 신분증 검사를 넘어가는 경우 또는 위조 신분증을 내고 술을 마신 뒤 해당 업소를 신고하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군산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에 걸린 업소는 모두 60곳. 식품위생법에 따라 대부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됐을 때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행사하는 등 성인 행세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 도용했다든지 아마 그런 기준 같아요. 보통 사회적 분야는. 군산의 경우 적발된 60건 가운데 기소유예 19건, 행정심판 재결이 28건입니다. 기소유예나 행정심판 재결은 술을 판매한 업소에 고의성이 없거나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가 주를 이루는 만큼 억울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업소에 피해를 끼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자영업자를 2번 죽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술을 구입하는
그런 청소년들한테도 처벌 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술을 판 사람한테도 처벌을 하지만은 술을 구입한 청소년들도 벌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또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청소년만큼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법의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 노동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700명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전체 12.4%인 86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얀센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방 등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회가 익산 왕궁 물류단지 내 주유소 부지 승인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회 측은 전라북도의 왕궁 물류단지 내 주유소 부지 승인은 사실상 코스트코의 주유소 사업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전라북도에는 왕궁 물류단지 내 주유소 부지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왕궁 물류단지 주변에 있는 주유소 4곳은 지난 7월 23일 전라북도를 상대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산 연도 인근에서 표류하던 예인선 등 배 2척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보령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30분쯤 연도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던 예인선과 부선에 있던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 항해하던 중 추진기에 어구가 감겨 표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익산 백제 세계유산축전이 성황리에 폐막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백제 세계유산축전은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 동안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다같이 백제로를 비롯해 백제로 별빛마실, 백제의 꿈 설치미술, 렉처 콘서트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공주시, 부여군과 함께 문화재청에 2022 세계유산축전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다음 달 10일부터 닷새 동안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군산대는 내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선발 1,868명의 79.7%인 1,488명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은 서류 평가와 면접을 합산해 선발하고 오는 12월 16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한편 정시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 후 2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김천 간 철도 노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연내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 용역이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주 김천 간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가운데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도의회가 10월 말까지 도민 제한 창구를 운영합니다. 도의회는 오는 11월에 진행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제한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안 내용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과 부당 사례, 주요 시책 개선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안하는 내용 등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 홍보에 있어 현수막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현수막을 활용한 정책 홍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미디어 아트쇼가 운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를 진행합니다. 미디어아트쇼는 백제 무왕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와 미륵사 창건 설화를 프로젝션 매핑과 드론을 이용해 다채로운 빛과 형상으로 표현하게 되며 뮤지컬 음악이 접목됩니다. 익산경찰서가 9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익산서는 적극적인 불법 무기 회수로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관서는 모든 경찰 관서와 군부대입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대리인을 통한 신고와 익명 신고, 전화 신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펜싱 동메달리스트 권영준 선수가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익산시청 소속의 권영준 선수를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위촉을 통해 권영준 선수는 오는 2023년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익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익산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SJ캠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만장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마스크는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돼 57개 왕곡면 마을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경총 봉사단이 저소득 아동 청소년에게 책상과 침대를 선물하고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1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